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오늘도 31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하지만 또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죠. 그런 만큼 일교차가 상당한 날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환절기 이 건강관리 더욱더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 지원의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이달 13일부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또 지하선 둘레길을 걸으면서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둘레 올레 행사가 오는 10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그 행사 준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9월 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일본 내염 환자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 내염 첫 번째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발열과 의식불명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와 지역 6개 대학이 어제 원주시청에서 기획협력단 실무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지역 상생 발전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원주시와 상지대, 강릉원시대, 한라대학교 등 6개 대학이 참여해 실무협의체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고 앞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해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어제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만나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원 시장은 원주시 방곡동 옛총축장 부지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게 되면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면서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지사는 오페라하우스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주 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좀 원주 지원을 설치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제기한 거죠. 오늘 이 내용을 강원도의회에서 이야기한 하석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인재판을 하셨어요. 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 지원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만은 먼저 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예, 이제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민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이제 기관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의약품 또 수질, 토양, 농수산물 같은 이 보건환경 전 분야에 걸쳐서 시험 분석 또 조사 연구를 이렇게 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질병 관련 수요가 이제 요즘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여러 각종 조사 또 검사를 하는 이제 기구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곳입니다만은. 근데 이게 현재 도에서 두 군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관련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그 시도에 본원은 한 개만 이제 설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는 이제 본원이 춘천에 있고 영동 지방을 위해서 강릉에 동부 지원이 이제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 춘천 본원 하나, 네. 강릉 분원 하나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네. 예.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의원께서 제기하신 것은 이 분원을 원주 지역에도 하나 더 만들자 이런 그 주장이신 거죠? 예.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관련 법에 의해서 그 지원 설치가
조건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든가 아니면 뭐 인구수가 많다든가 또 지역적 지리적 여건이 이제 어려울 때 지원 설치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원주는 거기에 다 맞아요. 인구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고 또 보건행정 수요도 제일 많고 즉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죠. 네. 또 지리적 여건으로 영동과 영서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을 하면은 원주를 비롯해서 인근의 행성영월, 평창, 정선이 다 공동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딱 세 가지가 다 여기에 적합한 지원 설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장 그 코로나 검사만 하더라도 2020년 1월부터 예. 이달까지 보니까 원주시가 PCR 검사가 90만 건이 넘었네요. 예, 맞습니다. 뭐 춘천시나 강릉시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수이고요.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밖에 뭐 다른 보건위생 수요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예.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나와 있군요. 예.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 분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어떤 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검사 기관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런 식품위생이라든가 뭐 환경 업무에 그 원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네. 그것도 무엇보다 질병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건데 검사 의뢰를 원거리 이동하다 보니까 하루에 적게는 한 번에서 5번까지 이제 의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거리 이동으로 하면서 이 지역사회 어떤 전파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아무래도 원거리를 이동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도 좀 약간 늦게 나오는 거죠. 좀 네네. 확인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그 관련 법을 이제 이야기하셨고 또 이제 조례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까? 좀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이제 조례에 정하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참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게 이제 방금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 건립 그 부지 예. 방국의 축장 부지에 지금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원주 분소가 있어요. 그 부근에. 네네. 그럼 그게 종축장 종축장 예, 부분이요. 예. 그게 강원도 소유의 이제 토지란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지면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살 필요가 없고 있는 땅에다가 이제 국비 도비에서 또 시비에서 같이 지면은 이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축장 부근에 있는 그 도유지를 또 활용해서 이는 또 예. 분원 설치가 용이하다라는 거기 말씀이고요. 동물위생 시험소가 지금 현재 있어요. 원주 동물위생 분소가. 시험소요. 예. 네네네. 거기에 이제 같이 지면 이제 아주 유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만 이루어지면은 뭐 가능한 거고요. 예. 결국 이제 그 집행부라든지 또 타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함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 이제 저희 상임 소관은 아닌데 그 상임위원회 소관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예. 저 원주에 지금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 환자 수가 제일 많은데 당연히 설치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5선거구신데요. 네. 어디가 이제 포함되는 겁니까? 행정구역상. 저희는 이제 명륜일동, 개운동, 봉산동, 행구동, 소초 이쪽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하신 종축장 부근 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의 이제 뭐 바로 옆에 인근이니까 네, 다 이제 포함이 된다고 이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 지역과의 현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가운데 공약이었는데 예. 이게 뭐 강계공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도로 넘어왔다가 도유지냐 강계공 부지냐 하면서 이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으로 또 이제 방향을 살짝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좀 굉장히 세게 지금 이제 좀 분위기를 이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또 이제 김진태 도지사 만나서 정식으로 제안됐고요. 좀 이게 향후에 좀 어느 정도 좀 그림이 잡힌 겁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페라하우스의 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발언하는 건 좀 적절치가 않고, 네네. 네, 저희 이제 이제 상임위원회 이제 선거한 부서는 맞아요. 그게.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이제 현물 출자를 하고 또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다시 이제 강원도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한 20억이 넘는 사용료 부담료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제 그게 강원도 소유지지만 원주에 이렇게 몇십 년 있으면서 원주 시민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권리나 이렇게 행복추구권이 지금 무시당한 거에 대해서 참 빨리 모든 거기뿐만 아니라 또 옛 드림랜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원주시에서 계속 드림랜드도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두 군데 다 우리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또 이렇게 추구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면은 원주 지역의 현안들은 특히 이제 강원도와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은 잘 정리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말씀하신 드림랜드도 그렇고요. 그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 좀 많이 이런 부분들 좀 현안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강원 도정에서 이제 도정을 이끌었던 12년간의 이제 도정에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게 너무 안타깝고 그 당시에 도의원들도 다 12년 도정을 이끈 집행부하고 다 같은 이제 정당이었고 거의 다가 근데도 이게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그런 또 이렇게 사질이 없도록 대표되지 않도록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는 어제 원광수 시장이 김진태 지사를 만나서 정식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워딩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면밀하게 검토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도 좀 많이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석균 강원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지원합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저렴한 가격에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만은 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동물을 키운다면 예방 관리가 필요한데요.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도 체내에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물리면 침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질병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소에 대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지원합니다. 봄과 가을 1년에 2번 지원 기간 동안에는 저렴한 가격에 예방 접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 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읍면 지역에는 공수의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합니다. 매년 접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 지원 시기에 맞춰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면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준희 축산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견병은 사람이랑 동물이 함께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년 1회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봄과 가을 연 2회에 걸쳐 동물 등록된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 그리고 소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개체는 등록 후에 접종이 가능하며 등록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축산과에서 광견병 백신과 주사기를 동물병원에 배부 후에 광견병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 저렴하게 예방 접종이 가능한 것인데 뭐 시기도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을 접종은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진행되고요. 소는 9월부터 11월 중으로 접종을 신청한 농가에 방문해 접종을 진행합니다. 원주시가 관내 21개 동물병원에 광견병 백신과 주사기를 배부해서 지역 대부분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한데요. 이 백신 약 비용이 들지 않아서 개와 고양이는 접종 비용 10,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소는 예방접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 소를 키우는 가축 농가와 동물병원이 없는 면지역에는 공수의사가 현장 방문 접종을 진행하니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또 동물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한 경우는 동물 등록이 된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로 아직 동물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동물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 가가지고 광견병 주사 맞춰달라 해서 처음 데려왔을 때 맞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 많아가지고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이면은 10,000원이면 충분히 다 맞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주사를 매년 한 번씩 맞추는 것 같아요. 동물병원이면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가격이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한 10,000원이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13일 이후에 이 동물병원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려동물 관련 문화 행사가 원주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올해 원주시가 처음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10월 14일 제1회 반려동물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원주문화원 앞인 중앙근린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데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또 동물과 공존하는 생활에 대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축제입니다. 이 반려동물 목줄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부터 원반 던지기 시범 행사 등의 볼거리도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또 동물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되고 자세한 체험 프로그램은 계획 중이라고 하니 많은 반려인들이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14일 이 비만 안 오면 정말로 가을 아주 한가을에 좋은 또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 강아지는 사회성이 없어갖고요. 좀 이런 데 가서 좀 잘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치악산 둘레길을 걸으면서요. 또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둘레 올레 행사가 오는 10일에 원주 행구동 성문사에서 열립니다. 둘레 올레, 라임도 좋습니다. 사단법인 황공다리 연구보존회 이효숙 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황공다리 연구보존회 좀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황공다리 연구보존회는 전통차 문화를 연구하고 또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자 작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네. 네. 이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둘레 올레 행사는 인정합니다. 작년에도 열렸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2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예. 네,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네,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고 가셨습니다. 네. 지역선을 걸으면서 차도 마시고 또 네. 공연도
볼 수 있는 행사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네. 둘레올레 이게 제주올레하고 또 라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주올레하고 다른 거죠? 그 뒤에 올레가?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예. 둘레길에 모두 다 같이 오십시오 하는 의미로 장명이 된 행사고요. 네, 이 행사 소제목이 체악 세대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원주 시민의 자랑인 이 치악산을 매개로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소통하는 그런 나눔의 자리를 만들고자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뭐 둘레길 걷기, 들차회, 음악제, 지역 먹거리 축제,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뭐 제가 이제 그 행사 일정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거 다 네. 그 지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네. 분들이 그만큼 많이 계십니까? 네, 오늘 이 라디오 연결돼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10일에 행구는 이제 성문사에서 열린다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네. 정확한 그 장소하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정은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10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8시까지 진행이 되고 장소는 원주 행구동 성문사 잔디마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네.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좀 어두워질 때까지요. 네네. 예. 작년에도 이제 열렸었습니다만은 네. 작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방문객들 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작년에는 주로 그러니까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 노년분들을 위한 행사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네. 네, 올해는 좀 소제목에 어울리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백일장 행사라든지 네. 또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을 위한 둘레길 걷기 행사라든지 또 그 행사 중간에 같이 즐길 수 있는 들차회, 차를 즐기는 시간 그리고 저녁 6시 30분부터는 음악제 행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들 좀 여쭤봐도 되겠는데, 굉장히 네네. 공을 많이 들였어요. 첫 번째, 이 네. 전통차 시음회, 지금 어떤 차를 네. 맛보시는 겁니까? 차 종류는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보이차, 청차, 황차는 물론이고, 그 대용차에 해당하는 연고차, 그리고 시원한 오미자차, 이런 것들도 준비를 했고요. 또 저희 회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차와 함께 드시기 좋은 다시 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입으로 눈으로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런 가운데 둘레길 걷기, 또 네. 학생의 백일장도 열리고요. 그리고 네. 네. 채베코 밴드 공연도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공연도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또 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치베코 선생님의 히트곡이 제법 많더라고요. 또 요즘 젊은 세대, 젊은 인디 밴드 가수들과 콜라보 활동도 자주 하셔서 젊은 세대와 연세 있으신 분들 모두 즐기실 수 있는 가수이겠다 싶어서 치베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략 한 10곡 정도 준비를 하셨고요. 또 함께 오는 밴드도 한 10여 분 정도 되셔서 거의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을에 이 행거동 그 잔디밭에서 듣는 이 낭만이 되어요. 채베코 씨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깜짝 놀랐어요. 경품으로 승용차를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원주 성문사와 또 성문사 신도회장님 후원으로 국산 경차 한 대하고 또 5만 원권 농협 상품권 30장을 준비했습니다. 경차는 벌써 성문사 경내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당일 2시부터 음악제 시작 전까지 행사장 입구에서 그 경품 추첨을 위한 손목 띠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 8시에 추첨을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행운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10일 오후 2시부터 정말 어머 이건 꼭 참가해야 돼 라는 느낌이 많은 분들 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행사 준비 잘 하시고, 또 정말 가을에 이 차와 함께하는 치악산의 정치 좀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항공달의 연구보존회 이효숙 이사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